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링입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의대 지역별 전형별 모집 인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나니까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들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의대 합격의 유불리, 불리하다 또는 유리하다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2022학년도의 입시와 2023학년도의 입시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어지시는 분들은 2023학년도부터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좀 더 확대가 되어지다 보니까 좀 더 유리해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고른기회 전형이나 농어촌 전형에 해당이 되어지시는 분들도 조금 더 유리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의대 합격에 있어서 가장 불리해진 거는 사실상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일반고 학생들이 의대 합격이 훨씬 더 유리해졌다, 불리해졌다, 유리한 게 아니죠. 불리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원래는 치의학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기로 했으나 먼저 의학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고 특히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일반고 학생들이 어떻게 불리해졌는지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일반고 학생들이 의대 합격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 또한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어지시는 분들도 과연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있는 교과 성적의 우수성 또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우수성이 있는 학생들이 과연 해당 지역의 대학에 어떤 과에 원서를 쓸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해서 보시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로 이로운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 점에 초점을 두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던 내용들을 다시 조금 더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의대는 수시에서 1876명을 선발하고 정시에서 1204명을 선발해요. 대략적으로 수시에서 정시로 2월 되어지는 인원까지 생각하면 55대 45 정도의 선발 비율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이 있었어요. 우리가 종전에는 하나하나 대학별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기가 어려웠는데 차트를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점들은 뭐냐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의대 선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비율이 71%다. 다시 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뭡니까? 교과 성적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학생부 비교과 활동의 우수성, 전체적인 학업의 역량의 평가의 우수성이죠. 즉 역량의 우수성이 인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은 결국 일반고 학생들보다는 자사고 학생들, 또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도 강남권의 학교 프로파일이 우수한 학생들일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서울 지역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71%로 선발한다라고 하는 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 있죠. 그렇죠? 일반고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상 서울, 경기, 인천 쪽에서 들어갈 만한 의대가 별로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질 수 있고 교과 선발 비율은 14%. 자, 그러면 교과 전형으로 들어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이 교과 전형 14%는 전국 단위에 있는 지역인재 전형이나 아니면은 지역인재 전형이나 학생부 교과 전형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지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교과 전형 또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사실상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반면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534명을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이 중에서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52%예요.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발 비율이 26%, 52%, 26%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약 80% 정도를 학생부 교과와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내신 성적과 수능 체제를 충족하게 된다면 의대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 또 만약에 수능 체제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재수에서 수능 체제 충족하면 수시 전형으로 다시 재도전을 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뭐에 집중할 수밖에 없냐? 내신에 집중할 수밖에 없죠. 수능은 다소 되지 않아도 재수를 해서라도 수능 성적은 끌어올리면 되는데 결국 내신 성적이 만약에 고등학교 1, 2, 3학년 동안에 내신 성적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면 사실상 수시와 정시에서 의대 합격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되는 지역의 고등학교에 다니시는 분들은
결국 교과 성적에 고등학교 1, 2, 3학년 모든 시간을 쏟아올 수밖에 없겠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광주나 전남 지역 같은 경우도 보면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61%, 학생부 교과의 선발 비율이 18%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80%, 대구나 경남, 경북 지역과 동일하게 약 80%를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타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유입되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 반면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원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2023학년도에 20%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현재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은 35%, 광주나 아니면은 대구 경북 지역에 비해서는 선발 비율이 무척 떨어지죠. 지역인재 전형이 35%고 학생부 종합이 32%, 교과가 19%, 전체 모집 인원은 178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서울, 경기, 인천, 그 다음에 경북, 경남, 대구, 그 다음에 전남, 전북에 비해서는 모집 인원이 상당히 적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충청 지역도 마찬가지로 242명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강원이나 충청 지역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지역인재 전형이 그렇게 유리하다고도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화살표에서 보듯이 사실상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 지역인재 전형에 이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지역인재 전형이나 학생부 교과 전형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중에서 1차적으로 의대 합격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지역을 벗어나기 위한 시도를 하게 될 거고, 그럼 이분들이 몰려드는 지점이 바로 어디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 몰린다.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집중적으로 몰리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의 쏠림 현상이 상대적으로 매우 클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일반고 학생들이 결국 의대 가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일반고 학생들은 뭐 어디를 가야 되냐. 서울이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선발 비율이 71%, 교과 변형이 14%를 하더라도 교과 또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학생들을 위한 자리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어느 정도 역량의 우수성이 인정이 되시는 분들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의대를 노리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딜 가야 되냐면 지방의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그렇죠? 전남, 전북 지역의 학생부 종합이나 그 다음에 충남, 충북 지역의 학생부 종합이나 또는 대구, 경북 지역의 학생부 종합지원지원 또는 강원 지역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원서를 쓰거나 그렇지 않으면 각 지역의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들은 지방에 계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내가 계명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의 원서를 쓰려고 해. 내가 예를 들어서 전남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의 원서를 쓰려고 해. 그러면 그 전남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의 원서를 쓰는 학생이 당연히 광주나 전남 지역의 학생들도 원서를 쓰지만 대다수가 어디에서 온다는 점을 아셔야 되냐면 서울 수도권에서 내려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럼 과연 서울 수도권에서 전남이나 그 다음에 충청이나 대구나 이 지역으로 교과 전형이나 또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스펙의 정도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 어느 정도의 내신 성적을 쓰는 학생들이 과연 몰려들까? 이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쵸? 좀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어지는 대학의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 전형이 해당 지역의 학생들만이 원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서울, 경기, 수도권에서 내려온다. 왜? 서울, 경기, 수도권에서 내신 성적이 예를 들어서 1.23이 넘어가는 전형에서는 갈 만한 대학이 마땅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 1.2나 1.3 정도의 내신 성적이 되는 분들은 대부분 다 어디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냐면 지방에 있는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도 과연 내가 지원하게 되어지는 그 지역의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에 과연 서울, 경기, 인천 쪽에서 내려오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스펙을 갖추게 되는지를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이런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서울 수도권의 쏠림 현상이 과연 얼마나 심화되고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모집 인원을 보시면
2022년도, 2023학년도로 가면서 아시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의 모집 인원이 감소하고 있고 학생부 교과의 모집 인원도 감소돼요. 의대에서 모집 인원이 늘어나는 전형은 지역인재 전형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71%가 학생부 종합전형이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인원 감소가 발생이 되어지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도 65명에서 53명으로 인원이 줄었고 또 보시는 것처럼 울산대학교는 14명에서 10명으로 모집 인원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도 25명에서 20명으로 인원이 줄었고 경희대학교도 55명에서 40명으로 인원이 감소됐고 인원이 증가한 건 한양대학교 36명에서 39명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는 9명에서 11명씩 인원이 늘었어요. 그렇죠? 대부분의 대학들은 또 모집 인원의 변화가 없고 경쟁률을 보시게 되면 2021년도에 2022년도로 가면서 서울대, 연세대, 카톨릭대 특히 고려대 같은 경우를 보면은 16.41대 1에서 29.89대 1로 올랐고 중앙대도 19.8대 1에서 32.67 중앙대학교 탐구형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것은 아주대학교 에이스도 23.35대 1에서 36.6대 1로 경쟁률이 상승했다. 핵심은 이거죠. 모집 인원은 감소하고 있는데 경쟁률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결국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2023학년도에 의대 입시는 훨씬 더 어려워진다. 이 차트는 언제 거다? 2021년도에 2022학년도에 경쟁률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2022에서 2023학년도에 모집 인원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023학년도에 경쟁률은 전년도보다 경쟁률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상승할 이유가 있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그 여러 가지 이유가 뭐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의 모집 인원이 감소하고 있다. 수도권 중심에 쏠림 현상도 있다. 이것도 있지만 가장 핵심은 뭐냐면 지역인재 학생부 교과전형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크게 늘어나게 되어짐에 따라서 일정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갖춘 학생들은 지역인재 전형에서 안정지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정지원이 나오니까 결국 대구, 경북, 부산 지역에서 지역인재 전형에서 안정지원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서울 수도권 쪽으로 상향 지원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 상향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의대를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아무리 높은 스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느 지점에 합격 가능성이 100%다. 합격 유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되는 경우들, 지역인재, 특히 우리가 대구, 경북이나 대구, 경북, 부산이나 아니면 전남, 전북 지역 같은 경우는 예전에 비해서 지역인재 전형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안정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안정 지원이. 내신 성적이 우수성이 인정이 되면 그럼 그런 분들은 반드시 서울 수도권의 메이저 의대 쪽으로 몰려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네 번째 마찬가지로 이제 자, 서울 수도권 쏠림 현상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조금 전에 봤었던 거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교과 전형 또한 모집 인원이 감소하고 있죠. 교과 전형은 지금 보면 서울 수도권에서의 교과 전형은 경희대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77명에서 86명으로 모집 인원이 늘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40명에서 42명으로 2명이 늘었는데 물론 서울대학교의 지역균형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은 아니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분리해서 차트에 올려놨고요. 나머지 대학들은 모집 인원에 거의 변화가 없고 인하대학교 감소했고 단지 경희대학교가 이번에 이제 신설 전형이 생기면서 모집 인원이 상승한 경우로 볼 수 있고 경쟁률을 보시게 되어지면 특히 카톨릭대학교 40.03대 1의 높은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경희대학교가 새롭게 신설이 되어지죠.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하죠. 작년 같은 경우에 특히 카톨릭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이 신설이 되어지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4개 영역 등급 합이 오고 과탐 2를 필수로 삼았었을 때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는 과연 그렇게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몰릴 것이냐, 많이 몰리지 않을 것이다. 모집 인원도 많지 않기 때문에 라고 예측을 했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올렸습니까? 40.03대1 엄청나게 높은 경쟁률이 발생이 되어졌죠. 그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인식을 버리셔야 돼요. 우리는 학생부 교과, 그럼 뭐라고 생각합니까? 학생부 교과는 내신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거고, 당연히 내신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원서를 쓰려면 1.1, 1.12 정도의 교과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쓰니까 1등급부터 2등급, 3등급까지 분포를 봤었을 때 당연히 1.1이나 1.2는 분포도가 적기 때문에 학생 수가 적을 거고, 더군다나 수능 최저가 무척 높기 때문에 원서 지원도 쉽지 않을 거고, 투과목을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쓸 학생들도 별로 없을 거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충원율도 높게 발생이 되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의 원서를 쓸 수 있는 대학이 몇 개 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앞에 차트에다 보다시피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이 뽑는 비율이 약 14%밖에 되지 않는다. 근데 이 14%가 서울, 경기, 인천 쪽의 학생들이 원서를 쓸 수도 있지만 서울, 경기, 인천의 학생들만을 위한 14%가 아니라 결국은 대구나 경북이나 경남, 그 다음에 전남, 전북, 그 다음에 충북, 충남, 대전, 그 다음에 강원 지역에서 지역인재 전형의 원서를 쓰고 합격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이 반드시 수도권을 공략하게 되는데, 그때 대표적으로 공략 지점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이 지역에 계시는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원서를 쓸 데가 없어. 원서를 쓸 데가. 막상 원서를 쓰려고 하면 다 어디로 몰릴 수밖에 없냐? 결국은 서울대, 연세대, 카톨릭대, 고려대, 경희대, 인하대, 가천대로밖에 못 몰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하대, 가천대는 모집 인원이 5명, 그 다음에 8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신설되어지는 경희대학교의 경쟁률이 얼마나 높을지, 그 다음에 합격 예상 점수가 얼마나 높을지는 상상하지 않아도 된다. 대략적으로 30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실제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성적은 거의 1.0 정도의 수준이 될 거예요. 물론 카톨릭 대학교도 전년도보다 다소 경쟁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거의 대략적으로 30대 1 정도의 높은 경쟁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카톨릭 대학교나 경희대에 많이 몰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학교나 연세대 같은 경우는 뭐냐면 졸업 예정자만이 원서 지원이 가능하죠. 그런데 카톨릭 대학교는 졸업자, 졸업 예정자가 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졸업 예정자 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만이 지원이 가능한 서울대, 연세대, 경희대학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는다는 이유도 있지만 하나의 요인으로 경쟁률이 높게 발생이 되지 않겠지만, 카톨릭 대학교 또 경희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의과대학에서 중간 정도의 지점이죠. 상위 중간 정도. 우리가 어디에 많이 몰립니까? 사람들이 뭔가 손을 한번 뻗어서 닿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지점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몰리게 되는 거예요. 쳐다봤더니 너무 높아. 이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내가 어디 저길부터? 라고 생각하면 아예 쳐다도 보지도 않고 원서 지원이 안 몰리죠. 그런데 한 번쯤 해볼 만해. 우리 학교 선배 중에 누가 붙었어. 주위에 아는 사람이 나보다 성적이 낮은데 붙었대. 라고 하면 노려보려고 하죠. 바로 그런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라는 얘기예요. 이 지점. 그렇기 때문에 경희대학교는 사실상 신설전형 이러면 많은 분들이 호기심을 갖고 혹시나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지만, 현실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은 매우 어려운 전형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5번째는 그러면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살고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인데 내가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대학에 원서를 쓰려고 해. 그럼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여야 될까?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 경기 지역의 의과대학의 71%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뽑는다고 했고, 교과전형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지방에서 교과 성적이 우수한 1.0, 1.1대의 학생들이 대량으로 몰리는 지점이니까 내가 만약에 서울, 경기, 인천에서 1.2 정도의 교과 성적이라면 원서를 써도 붙기가 어렵고, 그러면 대부분 학종으로 원서를 써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인하대학교 미래인재 전형에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를 한번 봅시다. 보시면 인하대학교 미래인재 전형의 학생부 등급 평균은 1.33입니다.
그쵸? 최저가 2.76. 그 다음에 2021학년도는 1.36에 최저가 2.12. 2020학년도는 1.58에 2.17. 야, 그러니까 보니까 인하대학교 미래인지를 최저를 보니까 2.76 정도 되는 거야. 2.12, 2.27. 이 정도 내신 성적이면 충분히 의대는 갈 수 있지. 나는 한 1.8 정도 내신 성적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래에 보시게 되면 이거 이제 어디냐면 경희대학교 의대 지원자 학생부 교과 등급 분포를 참고해서 보시게 되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꼭 이해하실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인하대학교에서 발표한 평균 성적이 1.34, 1.36, 1.58의 성적 내에는 교과 성적이 우수한 일반고 학생의 비율과 활동 역량이 우수한 자사고 학생의 비율이 겹쳐 있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그쵸?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겹쳐져 있기 때문에 이 등급표를 보시게 되어지면 이해하실 점들이 있는데 여기를 지금 보시게 되면 2019년도에는 의대 학생부 교과 평균 성적이 1.7이었습니다. 1.7. 그리고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를 보니까 4점대 초반까지도 붙었네요. 자, 그리고 2020년도를 봤더니 1.8 정도의 평균 등급이었고 마지막 합격자를 보니까 여기까지 당겨졌습니다. 자, 3등급 후반으로. 그리고 2021학년도로 가게 되어지면서 평균 성적은 1.4로 크게 향상이 되어졌고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를 봤더니 3점대 초반 정도까지 당겨졌어요. 작년에 2022학년도에 평균 합격자 점수가 1.3이었는데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를 봤더니 몇 정도였냐면 2등급 중후반 정도대로 합격 점수가 낮아졌다. 결국은 뭐냐면 이걸 통해서 이해할 거는 경희대학교 합격생들의 교과 평균 등급을 보니까 2019년도부터 2022학년도로 가면서 전체적으로 평균 성적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 하나 아셨고, 두 번째는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점, 이걸 아셨던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교과 평균 성적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대학 입시는 내신의 반영 비율이나 내신의 비중이 점점 상승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2024학년도로부터 가게 되어지면 학생부의 기재 항목들이 미반영되어지는 항목들이 늘죠. 다시 말하면 수상 경력도 미반영이 되어지고 동아리 활동 미반영되어지고 독서 활동 미반영되어지고 자율 동아리도 미반영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들이 4개의 평가 항목에서 평가 항목을 3개의 평가 항목으로 바꿉니다. 바꿈에 따라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교과, 학업 역량에 대한 비중이 증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희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대학들이 내신 성적이 상승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역량 중심의 평가, 역량의 우수성이 인정이 될 수 있는 자사고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점점점 대학의 폭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일반고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자사고 학생들 또한 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일반고 학생이 경희대를 가는 점수는 과연 어느 정도로 봐야 되냐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사고의 학생들의 내신 성적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자사고도 여러 가지 랭킹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대학 합격률이 다르고 또 합격 가능한 점수가 다 다르겠죠. 자사고에 따라서도 경희대학교 의학과에 합격하는 내신 성적이 차등이 발생이 되어질 거예요. 일반고 학생들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로 보셔야 되냐? 경희대에서 발표하는 1.3, 1.4, 1.5, 1.7 정도의 평균 성적은 일반고와 자사고 학생들이 섞인 그 평균 지점을 말하는 거고 일반고 학생들이 경희대학교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대략적으로 아무리 안 돼도 1.2 이내 정도의 내신 성적은 돼야 된다고 봐야 돼요. 정말 운이 좋은 학생이라면 1.234에서도 붙을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1.1이나 1점대 후반 정도의 내신 성적이 형성이 되어져야만 합격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하대학교에서 발표한 1.34나 1.36이나 1.58이라는 것은 결국은 일반고 학생과 자사고 학생의 교과 평균 성적의 합류 지점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일반고 학생들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있는 의대를 가려고 한다. 어느 정도 내신 성적이 되어야 되냐? 대부분 1점대 내신이거나 아무리 안 돼도
2.123 정도의 초반 성적대는 형성을 하셔야만 그래야만 합격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도 학교 프로파일이 높고 그 다음에 대학의 진학률도 높고 그 다음에 학생부 내에서의 의학과 또는 과학과 관련된 역량과 우수성이 높이 인정이 되어지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범위가 늘어날 수 있지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서울, 경기, 인천 고등학교, 인천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1점대에서 2점대 초반까지의 성적대에서 의예과에 합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고민은 뭐냐? 내가 만약에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내신 성적이 1.25다, 1.3이다. 그럼 이런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의대는 어디냐? 첫 번째 선택할 수 있는 범위는 뭐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선택을 하겠죠. 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쓰기 위해서는 학생부의 종합적인 경쟁력이 필요로 하고 학교 프로파일이 반드시 필요로 하단 말이에요. 그게 떨어지니까 뭘 선택해? 학생부 교과를 선택해. 그리고 학생부 교과 중에서 어디를 선택해? 수능 최저가 높은 구간을 공략하겠죠. 왜? 수능 최저가 높을수록 교과 성적은 낮아질 테니까.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는 지점이 바로 어디냐면 전북대, 영남대학교 영남대 의학창의인재전형이나 을지대 대전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 또는 연세대학교 미래교과전형의 원서를 쓰겠죠. 전북대학교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29명을 뽑는데 이 전북대학교의 원서를 쓰는 분들이 전북지역의 학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전북지역의 학생들을 어디로 원서를 써? 대부분 지역인재 전형으로 원서를 써야만 합격 가능성이 높은 거고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전북대학교를 원서를 쓰는 분들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의대 합격이 어려우신 분들 대부분 내신 등급 1.25 이상의 성적대 1.3이나 1.4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이 지점을 노릴 거란 말이에요. 또 내신 성적이 1.6이다, 1.7이다. 근데 내가 만약에 의대를 꼭 가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남대학교나 영남대 의학창의 쪽으로 몰리겠죠. 수능 최저가 높고 수능 최저가 높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낮기 때문에 최종적 입시 결과는 낮게 나오는 그 지점을 노릴 텐데 이 지점에 원서를 쓰는 것도 사실 합리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지점은 필연적으로 성적은 안 되지만 내신 성적은 다소 부족하지만 수능 최저의 가능성을 보고 그쵸? 의대를 열망하시는 분들이 몰리다 보니까 경쟁률이 크게 상승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구간적으로 봤었을 때. 자, 학생부 교과 모집인원과 교과 등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들이 바로 어디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내신 성적이 1.25를 벗어나는 학생들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의과대 외에 지방의 의과대학의 원서를 쓰게 된다면 어디를 몰릴 수밖에 없냐면 건양대, 을지대, 충남대, 순천향대, 카톨릭 관동대학교, 연세대, 미래나 강원대, 전남대, 조선대, 전북대, 계명대, 동국대, 영남대, 영남대 의학창의, 고신대학교, 경상대, 인제대로 집중적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몰리는 대학들 중에서도 특히 어디로 몰릴 가능성이 높냐 하면은 결국은 모집인원에 따라서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건양대학교는 모집인원이 변화가 없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305명을 선발하다가 올해는 258명으로 인원이 47명이 감소했어요. 결국은 뭐냐면 서울, 경기, 인천 쪽의 학생들이 의대 가기가 얼마나 어려웠냐. 첫 번째, 지역인재 전형이 올해 40%로 확대가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인재 전형의 의대 선발 비율이 늘고 그 다음에 서울 수도권의 의대 선발 비율 줄고 그 중에서도 서울 수도권의 핵심이 71%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비율이 줄어든 거예요. 자, 그러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원서를 못 쓰면 어디로 가야 되냐? 지방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학생부 교과전형의 원서 지원이 몰릴 수밖에 없는데 이 지점 또한 전년도에 305명에서 258명으로 47명이 줄었기 때문에 더욱더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보시는 것처럼 자, 모집 인원이 감소가 되어졌는데 보시는 것처럼 자, 교과전형이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게 2023학년입니다. 조선대학교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42명을 선발하다가 18명으로 인원이 큰 폭에서 줄었고 전남대학교도 24명에서 14명으로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자, 계명대학교는 17명에서 16명으로 1명의 인원이 감소가 되어졌고, 경상대학교도 14명에서 10명으로 인원이 감소가 되어졌고, 을지대는 10명에서 5명으로 인원이 감소가 되어졌습니다. 대부분 시행계획이 발표가 되어지고 나면 그 시행계획 그대로 수시모집 요강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올해는 시행요강 발표되고 그거 자료 다 정리해 갔더니 실제 모집 요강에서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인원 다 바뀌어 버리고 뭐 신설 전형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자료 준비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결국은 학생부 교과 전형의 모집 인원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점 보실 수가 있고, 자, 교과 평균 성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양대부터 시작해서 인지대학교까지 교과 성적을 봤더니 건양대학교가 1.43이에요. 을지대학교가 1.27, 충남대학교가 1.14, 순천향대학교가 1, 카톨릭 관동대학교 1.18, 연세대 미리 1.31, 강원대학교 1.01, 전남대학교가 1.24, 조선대학교가 1.27이 해당되고 동국대학교가 1.3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경상대학교가 1.15, 인지대학교가 1.06. 물론 이 내신 성적 안에는 첫 번째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고려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대학이 높고 어느 대학이 낮다라고 판단될 수 없죠. 수능 최저학력도 고려하셔야 되고 모집 인원도 고려하셔야 되고 또 그 대학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과연 어느 지점에서 오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평가의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는데 여기서 뚜렷하게 하나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지방에 있는 대학 학생부 교과 전형의 원서를 쓰는 원서직원의 지점은 대략적으로 1.2 정도의 내신 성적은 형성이 되어져야 원서를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왜 1.2 정도의 내신 성적이 형성이 되고 있냐? 그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의대를 갈 수 있는 학생들의 내신 성적이 대부분 1.1이거나 1.1 후반, 아무리 안 돼도 2점대 초반에서는 나와야 결국은 학생부 전형에서 원서를 써서 합격하실 수가 있는데 그 성적이 벗어나시는 분들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의 원서를 쓰면서 지방의 대학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다. 그 성적대가 내려오는 지점의 점수대가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실 점은 뭐냐면 뭘 아셔야 되냐면 지방에 있는 대학이라고 해서 내신 성적이 결코 낮지 않다라는 점을 꼭 확인하셔야 된다. 일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냐면 충남대학교 또는 연세대 미래, 강원대, 계명대 이러면 대학이 좀 낮으니까 의대 전체 내학 중에서 의대가 낮으니까 성적이 좀 낮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그런 분들 또는 서울, 경기, 인천 쪽의 일반고 학생들은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야, 서울, 경기, 인천이 대구나 경북, 전라도나 전라남도나 전라북도보다 전체적으로 학업 역량이 우수하니까 서울, 경기, 인천 일반고가 좀 대학 가기 유리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천만의 말씀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의대는 전반적으로는 지역인재 전형의 활당 비율이 늘어나게 되어짐에 따라서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올해 의대를 가든 아니면 재수해서 수능 최저 충족하고 내년에 의대를 가든 1.12, 3, 4 내에 들면 의대를 갈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사실상 서울, 경기, 인천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1.1이나 1.2 초반 정도의 내신 성적이 아니면 사실상 서울 수도권에도 답이 없고 지방으로 내려가도 보시는 것처럼 높은 정도의 내신 성적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 이걸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쟁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평균 성적은 앞 페이지에서 봤었던 차트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1.2 정도의 교과 성적이 유지가 되어져야만 실제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방에 있는 의과대학에 원서를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 한번 보면 2022학년도에 경쟁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동국대학교예요. 동국대학교는 58.69,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죠. 그 다음에 경쟁률이 높은 데는 영남대학교가 34.25, 그 다음에 전북대학교가 30.86, 경쟁률이 낮은 구간은 연세대학교 미래가 12.4대 1이고 을지대학교가 28대 1,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제대학교가 9.39죠. 경쟁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한번 생각해보자. 경쟁률이 이렇게 높고 경쟁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첫 번째는
대학에서 발표한 첫 번째 뭡니까? 교과 평균 성적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는 1.3이었지만 2022학년도에는 그 전년도에는 내신 성적이 훨씬 더 낮게 나오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수능 최저만 충족하면 동국대학교 경주의예과에 합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내신 성적이 불안정하고 수능 최저가 불안전 학생들이 한 번쯤 대략적으로 넣어보는 데가 동국대인 거예요. 또 영남대학교 의학창이나 영남대학교 학생부 교과전형 같은 경우도 내신 성적이 1.345 정도의 내신 성적이지만 의대를 희망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전국 팔도에서 다 모이죠. 이분들이 몰리는 지점이 바로 영남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리고 이렇게 인제대처럼 9.39의 내신 성적이 나오는 이유, 9.39의 경쟁률이 낮은 이유는 대학에서 발표한 내신 성적이 1.06 정도의 높은 교과 성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원서지원을 꺼리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경쟁률에 어떤 것들이 반영이 됐다? 첫 번째, 대학에서 전년도에 발표한 학생부 교과 평균 성적. 두 번째는 전년도의 경쟁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높음과 낮음에 따라서 경쟁률이 발생이 되어지고 있는데 경쟁률이 높으면 합격할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도 마찬가지로 내가 의대를 가야 되는데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인데 내신 성적이 조금 불안정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는 1.2 초반 정도 되시는 분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방에 있는 대학에 원서를 쓸 거예요. 근데 그 성적이 1.3, 1.4, 1.5 정도의 내신 성적이 되시는 분들은 교과 전형에 원서를 못 쓰다 보니까 결국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놓으시겠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노릴 수 있는 지점을 보시면 자, 전북대학교, 경북대, 건국대, 글로컬, 계명대, 단대, 천안, 청남대학교, 카톨릭대, 경상대, 조선대, 원광대, 그 다음에 한림대, 연세대, 동국대 등이 있는데 여기에서 수능 최저가 높은 지점은 경북대학교가 높은 지점입니다. 근데 이 대학들의 구성이 일반고 학생들에게만 적합한 전형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일수록 역량중심의 평가고 역량중심의 평가다 보니까 결국은 자사고 학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여기에 보실 때 경북대학교나 건국대 글로컬 같은 데나 단대 천안 같은 이런 대학들 대표적으로 어디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냐면 한림대나 연세대 미래 같은 경우도 자사고 학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하거나 또는 자사고 학생들의 선발 비율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원서를 쓰려면 전북대학교 큰사람이나 또는 예를 들어서 카톨릭 관동대, 경상대, 조선대, 원광대 등등에다 원서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학생부 종합이나 교과나 별 차이가 없다는 점을 꼭 아시게 될 겁니다. 자, 보시게 되어지면 학생부 종합의 모집 인원과 교과 등급에 대해서 보면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에요. 건국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상대까지를 비교하고 있는데 서울 수도권을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살고 있고 그리고 내가 내신 성적이 1.1 정도의 성적이 되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의 원서를 써. 두 번째, 내가 1.2가 벗어나 1.25 정도 돼. 그러면 지방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학생부 교과전형의 원서를 써. 근데 내신 성적이 1.3 정도 되는 거야. 3, 4. 그럼 학종으로 원서를 쓰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럴 때 그 대학들을 봤더니 전체적으로 건국대부터 경상대까지의 모집 인원이 201명인데 9명이 감소돼서 152명 감소가 되어졌죠. 결국은 좁아지는 거예요. 계속.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모집 인원을 보게 되어지니까 지금 어디가 많이 늘고 줄었느냐 했더니 조선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여기 파란색 부분이 2023학년도고 그 다음에 오른쪽이 2022학년도로 보시면 됩니다. 조선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신설이 되어졌어요. 그렇죠? 10명이 신설이 되어졌지만 전남대학교 12명에서 5명으로 줄었고 한림대학교 23명에서 20명으로 줄었고 연세대 미래도 19명에서 18명으로 줄었고 충북대학교는 20명에서 4명으로 인원이 줄었죠. 경북대학교만 인원이 큰 폭에서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부분 다 인원이 감소했다고 볼 수 있고 내신 평균 성적이 보시면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똑같이 학생부 종합전형임에도 불구하고 경북대학교는 2.11 정도의 낮은 내신 성적. 야,
내신 성적 2.11로 경북대 의대를 갈 수만 있다면 못 갈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이 정도의 내신 성적이 나면. 그렇죠? 2.11 나오고 계명대학교가 1.8 정도의 내신 성적이 나와요. 동국대 1.6, 그 다음 경상대 1.56 이 정도죠. 결국은 뭐냐면 왜 똑같은 학생부 종합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합격생들의 교과 평균 성적이 큰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면 첫 번째는 고등학교에서 선발하는 학생들의 유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경북대학교의 2.12 정도의 교과 평균 성적이 나온다는 얘기는 경북대학교는 역량 중심의 선발이라고 볼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자사고 학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하다. 교과 성적보다 결국 학업의 역량들을 높이 평가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 성적의 반영 비율이 줄어들다 보니까 내신 성적이 하락하게 되어지는 거고, 반면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충남대학교 1.18, 단국대학교 1.24, 충북대학교 1.28, 그 다음에 연세대 미래 1.33, 전남대학교 1.16, 원광대 1.17, 그 다음에 전북대학교 1.25가 되어지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일정 정도 수준이 넘어가면 어차피 교과나 종합이나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점은 뭐냐면 의대는 한 지점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나의 사이클을 형성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살고 계시는 일반고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작년의 입시 데이터를 올해 나타난 현상으로 착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2023학년도 큰일 났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일반고 학생들 의대 합격하기 정말 힘들다. 이 점 꼭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 나는 예를 들어서 경북대학교 학생부 교과를 쓸 거야. 나는 전남대학교 학생부 교과를 쓸 거야. 또는 연세대 미래 학생부 교과를 쓸 거야. 그러면 그 지역의 학생들이 오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이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지점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서울, 경기, 인천에서 내려온다고 보겠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과 성적이 1.1이나 1.2 정도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틀림없이 지역인재 전형으로 원서를 쓰죠. 그리고 지역인재 전형에서 경쟁률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서울 수도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상 지역인재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 아주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서울 수도권에서 합격 가능성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들은 서울 수도권에 합격하기가 매우 어렵죠.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서 지역인재 전형은 다소 쉬워졌지만 서울 수도권은 어떻게 됐다? 결과적으로 모집 인원이 줄었고, 그렇죠.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비율이 줄다 보니까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의대를 못 가는 거예요. 그 학생들도 다 대학을 찾아서 지방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서울 수도권으로 붙을 수 있다고 착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도 하나는 뭐냐면 지방의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어지시는 분들은 어떤 점들을 가질 수 있냐면, 내가 일정 정도의 교과 성적의 우수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인재 합격 가능성이 높다면 적극적인 원서 지원이 가능하죠. 상향 지원이. 붙이면서 지를 수가 있으니까. 또 만약에 내가 수능 최저면 충족이 못 된다 하더라도 떨어져도 괜찮아. 왜? 내년에 재수해서 수능 최저 충족해서 의대 다시 가면 돼. 그게 지역인재 전형이 가지고 있는 장점인데, 사실상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학생들은 대부분 내신 성적 1.1, 1.2 정도의 내신 성적이 있어야만 의대를 갈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의대를 수시에서 실패하면 정시로 해서 의대를 가려고 한다. 대부분 정시에서 의과대학을 가려고 하면 전년도의 대학적인 비율은 0.7% 정도가 돼야 돼요. 0.7%의 교과 성적이 나오는 거는 평상시에 수능을 만점을 맞아도 실제 수능 시험을 봐서 어떻게 볼지를 모르고, 또 과탐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한 점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학생들이 만약에 의과대학을 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생부의 종합적인 경쟁력에 대해서 객관적인 분석이 반드시 필요로 하고, 두 번째는 원서 지원을 좀 더 다양하게 확대시킬 필요가 있어요. 의과대학에 적극적인 상향 지원을 한다면 잠시 후 설명을 드리게 되어지는
치의학과나 또는 약학과나 한의학과의 원서 지원의 폭을 다양하게 넓힘으로 인해서 원서 지원의 기회를 찾으셔야 된다. 지역인재 전형의 학생들처럼 무조건 6개를 의대를 지원하는 이런 전략은 피하시는 게 좋죠. 지역인재 전형의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6개의 의대 지원이 가능하다면 서울, 경기, 수도권은 6개의 의대의 원서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높은 우수성을 가지고 있는 성적 지표라 하더라도 서울, 경기는 과밀되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합격 가능성을 쉽게 예측하기가 그만큼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해서 이제 2023 의학 계열 수시 컨설팅 앞두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일반고 학생들의 원서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치의학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